이야, 와, 장난 아닌데요? 와, 슬쩍 틀어서. 아, 이게 LED 켜면은 눈에도 불이 들어오니까 지금 이쪽은 붉은 색깔 눈, 이쪽은 노란 색깔 눈이잖아요? 양옆에서 보는 분위기가 또 다르네요. 야, 이게, 와. 아, 진짜 멋있긴 하다. 이펙트가 장난이 아니다. 와. 오늘 리뷰는 바로 CCS 토이즈의 마징 카이저 스컬! 우리들이 지옥이다의 그 마징 카이저 스컬입니다. 마징 카이저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지만 너무 이질적이었던 내용, 연출이 아주 돋보였던, 오히려 그게 더 기억에 강렬히 남는 그런 작품이기도 했는데, 느낌으로 치면 약간 마징 카이저의 데빌맨이 섞인 느낌도 조금 있죠, 솔직히 말하면. CCS 토이즈에서는 패키지에는 지금 윙크로스한 모습이지만은 이거 말고도 이제 망토를 입고 있는 모습도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따로 옵션으로 나오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도 박스가 역대급으로 커졌다. 사이즈를 재보면 가로가 54cm, 세로가 43.5cm 되네요. 그리고 두께가 20cm거든요. 아이고, 우와. 그래서 그런지 지금 박스에 손잡이가 생겼다. 상당한 사이즈를 자랑을 하고요. 발매는 24년 11월에 했고요. 가격은 국내 판매가 기준 329,000원입니다. 오늘 리뷰 히어로타임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뭐 패키지 사이즈 한번 봤으니까 쭉 한번 둘러보면 뒤에는 우리들이 지옥이다 라고 파일럿들의 명대사가 또 쓰여져 있기도 하네요. 오픈은 이제 위쪽에 이렇게 고정을 풀고 으쌰, 여전한 사이즈를 보여줍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는 공식 이미지가 들어가 있죠. 스컬에 이제 윙크로스한 모습, 그리고 어레인지된 이런 꼬리라든가 이렇게 망토를 두르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밑에는 리미티드 에디션 한정이라고 또 쓰여져 있네요. 그리고 그 뒷모습, 그치, 요런 맛이죠. 이 CCS의 이 내부를 보는 재미 중 하나가 이 그림이죠. 저 오른쪽 눈이 번쩍이고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매뉴얼에 블리스터가 거대한 거 하나, 또 하나. 블리스터가 아직도 오우. 일단 거대한 스티로폼, 아참도랑 본체, 베이스 들어가 있고요. 기다란 블리스터가 2개, 그 외 손이나 본체용 부속품들, 망토 파츠가 들어가 있는 거대한 블리스터 하나, 윙크로스용 파츠들이 들어있는 거대한 블리스터 하나. 어마어마한 양이네요. 다 꺼내고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구성을 전부 다 꺼내봤습니다. 뭔가 굉장히 많습니다. 좀 많은 게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좀 구역별로 좀 나눠봤어요. 가운데에는 베이스랑 이제 스컬 본체용 파츠들이고요. 그 아래쪽에는 아참도용 파츠들, 그 외에도 관련 파츠가 좀 있고, 그리고 왼쪽이 망토 관련 파츠들, 오른쪽이 이제 윙크로스용 날개 파츠들 위주로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하나하나 좀 구역별로 살펴볼까요? 먼저 볼 파츠는 스컬 파일더. 말 그대로 파일더인데 해골 머리를 하고 있죠. 특히나 이 해골 바가지 같은 이 얼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이빨도 디테일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심지어 이빨도 다 교차되게끔 조형이 되어 있는 데다가 눈 부분도 정말 사납게 생겼습니다. 그쵸? 간혹 보이는 마징가 그런 특유의 그림체 같은 느낌이랄까? 눈매 자체가 그런 게 좀 특징이고, 두개골 부분 이렇게 살짝 금가 있는 느낌도 디테일 들어가 있고, 뒤쪽으로 이렇게 뿔 부분이 가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밑으로는 이렇게 날개가 수납이 되어 있는데, 이 상태는 이제 파일더 온 하기 위한 상태인 거잖아요. 사실상 이 상태에서 뿔만 앞으로 넘겨주면 이렇게 하면은 파일더 온 상태인데, 스컬 파일더, 파일더 오프 상태도 만들어보죠. 이렇게 한 다음에 뒤로 접혀져 있던 날개 살짝 내려줍니다. 그 상태에서 턱 아래 턱을 갈라서 이렇게 펼쳐주는 거죠. 그러면서 날개는 가능한 펼쳐주고요. 일자로 펴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살짝 꺾이게끔 이런 느낌으로 펴지면 되고, 이 상태에서 돌려주는 거죠. 이렇게 돌려줍니다. 스컬 파일더 완성! 역시 마징가의 시작은 파일더 아니겠습니까?
해서 방금 본 그 상태에서 턱 아래쪽이 전개가 되면서 날개가 되고 뒤쪽으로는 버니어가 또 메탈릭 실버로 도색되어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굉장히 작지만 디테일합니다. 그리고 메인 무장 중 하나인 브레스 트리거, 가슴에서 빔을 뿜거나 아니면은 쌍권총이 되는 바로 그 무장이죠. 자석 연결을 하게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흉부에 끼울 때는 이 검은 색깔 조인트를 활용을 해서 흉부에 끼워줄 거예요. 뒤쪽에 자석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조인트인데, 이렇게 브레스 트리거를 좌우로 갈라서 안쪽에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조인트를 맞춰주는 거죠. 굳이 따지면 위치를 고정한다라는 느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뒤쪽에 생긴 조인트를 통해서 가슴에 끼워 넣고, 이 앞에는 카이저 흉부에 해골이 하나 있어서 그 해골을 여기다 앞에 끼워줄 거예요. 아무튼 완성된 브레스 트리거는 이렇게 가운데도 이렇게 좌우가 이어지는 느낌으로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형상 자체가 약간 악마의 머리 디자인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뭔가 뿔 달린 무언가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검은색의 아래쪽이 사나운 입, 날카로운 눈매, 뿔 막 이런 느낌. 그리고 안쪽도 만만치 않게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좌우로 가른 상태에서 총구 부분 아래쪽에 총구가 슬라이드로 연장되게끔 되어 있고요. 뒤에 있는 손잡이 자체는 가동식입니다. 앞에 있는 작은 날개도 가동하게끔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탄창이 탈착되는데 빼보면 안쪽에 탄이 장전되어 있는 디테일이 좌우로 다 도색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멋지죠?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드는 부분 중 하나예요. 이야, 요렇게까지 디테일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쌍권총을 사용하는 마징 카이저라는 게 엄청난 특징이죠. 그리고 브레스 토마호크용 파츠들입니다. 이걸 통해서 만들어줄 수 있고요. 브레스 트리거를 좌우로 갈라준 뒤에, 그리고는 중심 파츠를 가지고 와서 뒤집어 보면은 안쪽에도 조인트가 있어요. 대신에 여기다 낄 때는 브레스 트리거 잘 보면 바깥쪽과 안쪽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안쪽이 이렇게 평평하잖아요. 이 평평한 쪽을 이 파츠 안쪽을 향하게끔, 그러니까 굴곡이 있는 부분이 바깥에 나오게끔 끼워주는 거죠. 이렇게 좌우로 다 끼워줍니다. 짠! 이렇게 하면은 앞뒷면이 다 비슷한 느낌이 됐죠. 그러면서 탄창을 뺀 다음에 탄창을 뺀 자리에 토마호크 칼날을 il려주는 거죠. 그리고 아참도에도 사용하는 이 금속재 손잡이들이 들어가 있어요. 길이를 원하는 걸로 선택을 하고 손잡이 끝쪽에 금색깔 장식 파츠를 껴주고 반대쪽에 브레스 토마호크 장착! 이렇게 하면은 브레스 토마호크의 완성입니다. 이야, 이 전용 파츠 이거 도끼날 엄청나죠? 그리고 아참도! 아주 거대한 대검입니다. 이게 사람 손으로 쥐어도 그럴싸한 사이즈거든요. 이거 지금 어마어마한 두께 사이즈를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사이즈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먼저 재보면 30cm인커녕 34cm가량 나오네요. 사이즈가. 와우. 마치 거대한 뼈를 연상시키는 것 같은 이런 디테일과 뿔들, 이런 가시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게 인상적이기도 하고요. 칼날 자체도 굉장히 공격적인 형상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디테일은 오히려 심플하면서도 좀 큼직큼직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가만 보면은 이 중간에 메탈릭 컬러로 사용된 부분도 약간 발톱 같은 이렇게 검을 잡고 있는 듯한 디테일로 되어 있기도 하네요. 그리고 쭉 오면은 여기도 이제 마치 이빨 내지 발톱 같은 그런 디테일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큽니다. 어마어마해요. 거기다가 등에다가 수납을 위해서 손잡이 주변에 동그란 디테일 파츠가 이렇게 탈거됩니다. 그 뒤에 수납 조인트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 조인트를 맞춰 끼워주죠. 이렇게 하면은 카이저 등에다가 스크랜더 달듯이 장착을 시켜줄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도 물론 관절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가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원래라면은 아참도 보는 거 여기까지거든요. 끝이거든요. 근데 와우! 오리지널 기믹으로 아참도 내부에 이 사복검이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카이저 스컬의 설정상 사복검이 있다였거든요. 그러니까 설정에만 존재하는 무장인 건데 이렇게 수납형 하나, 이게 아참도 안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던 게 이렇게 전개형 파츠가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거든요. 메탈릭 골드로 그냥 막 와우, 디테일도 어마어마하고요. 이런 식으로 사복검 중간중간에 칼날들이 다 도색이랑 디테일이 아주 좋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는 마치 무언가의 또 용 내지 악마의 머리 같은 느낌이죠. 이것도 눈 같은 그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다거나
그리고 끝으로 가면 손잡이 낄 수 있죠. 규격은 부속되어 있는 손잡이들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기다란 손잡이를 껴도 되고 이렇게 짧은 손잡이를 껴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껴주고 끝에다가 장식을 껴주면 되는 건데, 아니 사복검이라면서 휘어지진 않아요? 할 수 있는데 그럴 리가요. 관절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 굉장히 튼튼한 와이어가 내장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가동시켜주면 이런 식으로 막 배 꼬여있는 이런 형상의 사복검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하죠? 근데 이런 사복검 나중에 꼬리도 됩니다. 어레인지 좋던데요, 그거는. 그래서 수납형은 다시 아참도 안쪽에 넣고 딱 내려주면 딱 수납 끝. 참고로 이 뒷부분에 손잡이 장식 교체를 할 수 있는데, 기본 장착된 거랑 동일한 파츠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짠! 그냥 구멍 뚫린 거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해주고, 이 구멍에 뭘 끼우냐? 이 망토에 쓰일 사슬을 끼울 수 있습니다. 사슬을 망토에 다 쓰는 게 아니라서 남는 걸 여기다 끼워주는 거죠.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은 요렇게 끼워서 짠! 요런 느낌입니다. 어깨에 들쳐 맸을 때 사슬이 밑으로 촤랑 하는 요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교체용 손들입니다. 총 4종의 손이 들어가 있고요. 먼저 무장손입니다. 말 그대로 무장을 수직으로 잡을 수 있는 손이고요. 손등이라든가 손가락의 디테일도 굉장히 공격적인 느낌, 마치 너클을 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꺾어 잡는 무장손도 한 세트 들어가 있습니다. 디테일 역시 동일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브레스 트리거 전용 손입니다. 검지손가락만 딱 올라가 있는 일반 라이플 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지가동 손 한 세트 들어갑니다. 손가락 마디마디 전부 다 가동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손목을 꺾어주기 위한 손목 연장 파츠가 있습니다. 이런 건 어디다 쓰지?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브레스 트리거 전용 손을 가지고 와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주면은 뭔지 아실 것 같습니다. 특정 포즈를 위한 전용 손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망토 파츠들입니다. 아니 망토가 이렇게 파츠가 많을 일인가 싶긴 한데 생각보다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살펴보면은 망토의 천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여기에 목 주변 파츠고요. 이렇게 스카프가 휘날리고 있는 듯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질 파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파손되거나 할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끝부분 뾰족한 부분들 전부 다 연질이에요. 그리고 큰 사이즈의 망토 파츠가 2개. 이 부분 역시 연질로 되어 있는데 요 스카프 형태보다는 좀 딱딱한 그런 재질이네요. 휘날리고 있는 질감 표현이라든가 그라데이션 도색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것저것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 해져가지고 구멍 뚫린 부분들도 막 표현이 여기저기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간 사이즈의 망토 파츠 2개. 역시나 앞선 그 큰 사이즈랑 비슷한 느낌으로 해서 막 끝자락은 이미 막 닳고 닳아가지고 막 이렇게 뭐 울퉁불퉁한 이런 상태고 구멍 여기저기 숭숭숭 나 있고요 막. 그리고 작은 사이즈의 망토 파츠 2개. 대중소로 구분을 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 역시 닳고 닳은 그런 천 효과를 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손목 외장 파츠 2개입니다. 손목의 외장을 교체해서 사용하는 파츠인데요. 겉부분에는 이렇게 스크래치가 엄청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구멍 하나씩 뚫려 있는데 아까 무장 손잡이 장식 부분이랑 같습니다. 여기다가 사슬을 끼워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는 사슬을 하나씩 장착을 시켜줄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따가 손목 파츠 교체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사슬입니다. 말 그대로 사슬이고요. 큰 사이즈의 사슬 3개, 작은 사이즈의 사슬 3개 들어가 있습니다. 총 6개의 사슬이 들어가 있는 거죠. 사슬 자체는 전체 도색되어 있는 형태고요. 사슬도 디테일이 굉장히 좋은데 이게 실제 사슬은 아니고요. 연질로 되어 있는 형태가 잘 재현되어 있는 그런 파츠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휜다고 해서 파손의 걱정은 크게는 없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스카프용 사슬입니다. 여기에 Z가 쓰여져 있는 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슬이고요. 이거 역시 연질로 되어 있는 파츠입니다. 그리고 목 프레임입니다. 요 옆에 있었던 망토라든가 이런 것들을 끼워줄 가운데 있는 프레임이고요. 나중에 이제 목 주변 파츠를 교체할 때 쓸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자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들어 보면은 이 프레임에 앞뒤가 있습니다. 요 자석이 중심 기준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치우쳐져 있는 쪽이 앞이에요. 그래서 양옆에 두꺼운 조인트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 볼 조인트가 있고요. 이 볼 조인트 방향에 있는 조인트가 큰 사이즈의 망토를 끼우는 부분이에요. 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끼워주기만 하면 되고요. 작은 사이즈의 망토를 반대쪽에 끼워주고 중간 사이즈의 망토는 옆에 있는 볼 조인트에다가 끼워줍니다. 이거 처음에 끼울 때는 생각보다 빡빡하게 들어가거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달래가면서 껴주세요. 끝까지 들어갔으면 오케이. 이거랑 같은 작업을 반대쪽에도 똑같이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망토 자체의 기본 준비는 끝났고요. 이젠 스카프를 가지고 와서 스카프용 사슬도 가지고 옵니다. 사슬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 각져 있는 조인트가 한 개 있어요. 이 조인트와 이 스카프에 있는 구멍, 이걸 맞춰줄 건데 일단 이 스카프를 사슬 안쪽으로 통과시켜 주면서 이렇게 스카프 안쪽이 이렇게 위로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사슬을 맞춘다라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슬의 굴곡진 부분이 밑으로 들어가게끔 해주고 그러면서 반대쪽으로 가서 조인트를 맞춰서 먼저 끼워줍니다. 잘 끼워지면은 이렇게 사슬이 스카프 위를 감싸고 있는 형태가 깔끔하게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스카프 아래쪽에 보면은 요 사이드로 해서 구멍이 3개 있습니다. 여기다가 사슬을 껴주는 거죠, 이제. 뭐 3군데 다 긴 거 껴도 되고요. 한쪽은 짧은 거 껴가지고 좀 느낌을 다르게 살려도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했으면 가운데 있는 구멍에다가 이제 프레임을 가지고 와서 자, 앞뒤 구분 잘 하고 짠! 이렇게 프레임까지 장착하면은 망토의 완성입니다. 와우, 굉장히 거친, 어마어마하게 거친 느낌이에요. 이러면서도 이제 손목 파츠도 사슬 파츠로 교체를 해줄 거고 이러면서도 사슬이 한 개 남거든요. 이거를 아까 무장 손잡이 장식에다 남은 걸 낄 수 있는 거죠. 다음은 윙크로스입니다. 이것도 여러모로 충격적이었는데 일단 악마의 형상을 한 듯한 날개 디자인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먼저 중심 파츠부터 볼까요? 이 윙크로스가 사실상 윙글이라고 하는 메카의 파츠였잖아요. 그거를 마징카이저 스컬한테 준다라는 개념인데 놀라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날개 부분은 윙글의 머리에 있던 날개와 스커트가 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윙크로스가 되는 건데 이 안에 끝에 있는 꼬리를 잡고 밑으로 빼면 짜잔! 윙글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거 놀랍거든요. 심지어 디테일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대로 윙글을 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얼굴 디테일은 굉장히 잘 들어가 있다. 검은 색깔 이런 줄무늬라든가 이런 것들 말이죠. 그래서 꼬리를 다시 밀어 넣으면 이렇게 덮이는 방식, 요런 방식. 야. 그러면서도 메탈릭 골드 컬러라던가 기본 바디의 메탈릭 컬러들, 메탈릭 블랙 컬러들 굉장히 멋있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메탈릭 레드 포인트도 보이기도 하죠. 이 조인트 부분은 합금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도 이제 백팩 연결하는 부분이죠. 연결 조인트도 합금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안 했는데 이 꼬리 슬라이드 할 때마다 밑에 스러스터가 이렇게 뒤로 같이 연장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커버, 이 스러스터 사이에 있는 커버를 밑으로 내려주면 안쪽에 조인트, 합금으로 된 조인트 하나가 이렇게 드러나는데 이게 무엇이냐? 원작엔 없는 거거든요. 아까 사복권 보면서 이야기했지만 이게 꼬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 조인트입니다. 이렇게 껴주면은 꼬리처럼 뒤에 달리게 되죠. 이거는 정말 멋진 어레인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뒤쪽에 들어가는 작은 날개를 볼 조인트에다가 이렇게 껴주고요. 양쪽 다 천천히 장착. 그 다음은 날개입니다. 날개도 일단 전개를 한번 해보면 끝부분을 잡고 잘 잡고 전개해보면 촥촥촥 단계별로 펼쳐지는 날개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관절이 몇 개죠? 이러면은 하나, 둘, 셋, 아니죠. 정확히는 2개죠. 여기 축 하나에서 날개 2개를 담당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축이 하나, 2개 해가지고 전개되는 날개는 3장. 전개된 모습을 보면은 이제 붉은색의 파츠들, 이게 날개 사이사이에도 디테일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도 이 친구도 로봇이니까, 메카닉이니까 좀 더 메카닉적인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해도 되고요. 이렇게 날개 살 사이사이, 이 뼈대 사이사이에는 다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뿔이 들어간 것 같은 요런 느낌의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고요. 해당 파츠들도 다 별도 도색이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 위쪽도 마찬가지고요. 반대쪽, 날개의 바깥쪽이죠. 이쪽도 패널 라인들이 이것저것 들어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의외로 패널 라인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지만 면적이 기본적으로 좀 넓은 편이다 보니까 그게 어색하거나 그러지는 않네요. 그리고 안쪽으로 가보면 안쪽에도 관절이 하나 심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날개를 끼울 때도 안쪽에 합금 축관절을 사용을 합니다. 그럼 한번 껴볼까요, 이제? 장착! 이거 처음 낄 때는 조금 빡빡하거든요?
개인적인 추천이 있다면은 요 넓은 면적 부분에다가 손을 잘 감싸고 엄지손가락으로 힘을 적당히 주면서 반대쪽 잘 받쳐주고 서서히 밀어넣어 주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서서히 힘을 주시고요. 어우, 날개 엄청 크네요. 어마어마한데요. 이렇게 해서 전개 촥촥. 와우, 요거를 좀 내리는 게 좀 더 멋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오, 와, 어마어마한데요? 화면 하나에 다 제대로 안 들어오네. 와, 지금 이 상태에서 길이가 65, 6? 와우. 약 66cm다. 와우, 길이가 어마어마한데요? 아, 그리고 관절이 지금 이렇게 접었다가 폈다가 이런 관절이 끝이 아니라 이 중간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연장돼서 이렇게 날개를 또 꺾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이 연장된 부분은 역시나 합금 관절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반대쪽 역시 연장해가지고 이렇게 앞뒤로 추가로 꺾어주네요. 그리고 카이저 스컬의 헤드는 두 종류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 헤드와 오른쪽에 상처 입은 헤드, 거기다가 눈 색깔도 제대로 되어 있죠. 원래는 이렇게 파란색이었던 마징카이저 스컬이 상처를 입으면서 노란색 계통의 눈으로 바뀌는 게 이제 황색 계통으로 바뀌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마스크의 디테일도 굉장히 좋고요. 도색 깔끔하게 되어 있고 콧등 디테일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이마에 있는 붉은 색깔의 장식 부분 역시나 진한 검붉은색 같은 메탈릭 컬러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기도 하고, 머리 자체는 메탈릭 실버로 멋들어지게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더 도킹하는 부분, 이 내부도 디테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가운데는 고정 조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양옆에 돋아나 있는 뿔도 특징이죠. 그리고 오른쪽 눈에 상처 입은 데미지 헤드, 이쪽도 데미지 부분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상처 입은 부분이 외장까지 삐져나온 이런 디테일이라든가, 이 마스크 부분이 이렇게 찢겨나가져 있는 그런 디테일이라든가 굉장히 멋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페르노 블래스터 파츠! 인페르노 블래스터! 어마어마한 이펙트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일단 이 빨간색은 LED 유닛입니다. 흉부 교체 파츠고요. 그래서 이 흉부에 있는 요 외장 부분이 살짝 들어가 있는 것도 특징이고, 아래쪽에 절연 시트 딱 빼주면은 준비 완료입니다. 안쪽에는 배터리 LR754번 3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앞쪽에 있는 이 주황 색깔로 보이는 게 다 LED입니다. LED고 이 위쪽으로도 스위치라든가 뒤쪽에 접지 않은 부분이라든가 이런 코드가 있는데, 이 몸통 안쪽에도 목으로 또 LED가 들어가기 때문에 머리에도 눈이 들어오거든요. 일단 요거 LED 체크부터 하도록 합시다. 이펙트 안쪽에다가 조인트를 맞춰서 잘 껴주고요. 이 위에가 스위치인데 뭐 지금 이 상태에서 켤 수는 있으니까 스위치 온! 와우! 우와! 이야, 이게 뭐야, 우와! 스위치 액션 따로 없고요. 온 오프만 가능하게 되어 있네요. 마징카이저 스컬을 해골바가지라고 부르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 이펙트 자체가 그 해골바가지죠. 두개골 모양의 입을 벌리고 있는 엄청 공격적인 스타일의 디자인인데, 이게 이제 불꽃을 막 내뿜고 있는 그런 느낌? 야, 근데 이거 장난 아니다. 우와! 다음은 액션 베이스입니다. 언제나의 CCS 토이즈 액션 베이스고요. 각도 변경이 없는 조인트, 그리고 각도 변경이 가능한 조인트 두 가지 타입, 그리고 기둥 같은 경우도 긴 것과 짧은 것 두 가지 타입 들어가 있고요. 디스플레이 조인트는 3가지 타입, 본체를 수평으로 올려주는 것, 이것도 예전에 한번 본 적 있는 이런 스프링 방식의 고정을 사용하고요. 기체를 위로 띄우는, 각도를 위로 바꿔주는 조인트입니다. 역시나 스프링 방식이고요. 이번엔 기체의 각도를 밑으로 내리는 그런 조인트입니다. 마찬가지 스프링 방식이고요. 베이스에는 마징카이저 스컬이라는 로고와 이름이 금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체 완성을 시켜봐야겠죠. 아마도 처음 만져보시는 분들은 가장 어려워하실 것 같은 어깨 외장부터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외장 안쪽에 있는 구멍, 동그란 구멍에 어깨 위에 있는 이 합금 볼 조인트를 끼우면 되는데요. 이게 아마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조인트를 세워서 끼우려고 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세워서 끼우려고 그러면은 막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이게 힘을 받는 방향으로 그냥 막. 근데 당황하지 마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처음 누워있는 이 상태 있죠. 어깨 외장에 바깥 외장만 이렇게 펼쳐주신 다음에 잘 갖고 와서 이대로 그냥 눌러주면 됩니다.
보세요. 볼 조인트를 위치해 놓더라도 어깨 외장이 좀 흔들리잖아요. 공간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이렇게 안쪽만 이렇게 잘 잡고 힘을 주면서 살살 비틀어 주면서 이렇게 끼워줍니다. 끼워지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처음에는 헤매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 해보면은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렇게 양쪽 다 끼웠습니다. 아 근데 처음 끼울 땐 좀 많이 빡빡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한번 했다가 뺀 거였어서 처음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들어간 거거든요. 처음 할 땐 지금 저보다 힘을 더 많이 주셔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손도 끼워줍시다. 손 그대로 축에 맞춰서 쑥 밀어 넣어주면 되고요. 대신에 손 끼울 때 조심해야 될 거 요 팔에 있는 날개 굉장히 뾰족합니다. 뭐 원래는 여분의 탄창이기도 한 설정이긴 한데 무튼 간에 이렇게 양쪽 손을 다 잘 끼워주고 다음은 가슴을 완성시켜 줄 건데 이 가운데 조인트 끼웠던 프레스 트리거를 가지고 와서 흉부 정중앙에 있는 요 해골을 빼줍니다. 자석이에요. 자석 연결로 되어 있습니다. 살짝 이렇게 들어주면 빠져요. 이 자리에다가 이 조인트를 밀어 넣어주는 거죠. 싹 밀어 넣어주고 그 바깥쪽에 이 해골을 장착 잘 껴줍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브레스 트리거 있잖아요. 조인트 및 자석으로 연결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약해요. 그래서 이거 조작할 때는 본격적으로 포즈 잡고 할 때는 브레스 트리거를 잠시 빼놓는 게 마음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거는 참고하셔서 조작하시는데 스트레스 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진짜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탁 걸리면은 벌써 이렇게 막 뒤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즈 잡을 땐 미리 이렇게 빼놓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에다가 카이저의 머리 장착! 그 다음 스컬 파일더! 이제 파일더 온 시켜주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아까 전개했을 때 반대로 날개를 밑으로 접으면서 이제 입을 닫듯이 턱을 움직여주고 작은 날개는 먼저 뒤로 접어줍시다. 이러면서 턱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포인트가 턱 길이도 조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위치를 딱 하고 맞춰줄 수 있거든요. 중심에 맞게. 그래서 이렇게 잘 해주고 날개 뒤로 잘 접어주고 접은 날개 사이로 사각형의 구멍이 보입니다. 그 구멍에 맞춰서 머리에 조인트 파일더 온! 하면서 뿔도 앞으로 전개! 자 이렇게 마징카이저 스컬 완성! 본체 완성입니다. 와우. 예전에 그레이트 마징카이저 때부터 느낀 거지만 진짜 이 볼륨감이라든가 이런 건 정말 좋습니다. 거기다가 놀라운 것 중 하나가 그레이트 마징카이저의 외장을 거의 그대로 쓰지 않겠어? 라는 생각은 했지만 전혀 외장 90% 이상이 신규로 바뀌었습니다. 관절이나 이런 거는 같은 걸 쓰고 있다 볼 수 있겠지만은 외장은 그렇지 않다. 그나마 같은 부분이 뭐 종아리라든가 발 뭐 이런 부분 말고는 그냥 다 달라졌어요. 완전 달라졌더라고요. 일단 사이즈 먼저 재봐야겠죠. 머리 뿔까지가 27cm가량 됩니다. 어깨 뿔까지 해도 27cm 비슷한 그런 사이즈를 자랑을 하네요. 물론 이것도 이제 뭐 윙크로스 하고 뭐 하면 더 커지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도 당장 아참도보다 본체가 작아서 아참도의 볼륨감이 느껴지는 부분이죠. 자 그럼 마징카이저 스컬 자세히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머리부터 한번 보면은 일단 마징카이저 특유의 그 사나운 인상은 그대로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눈이 파란색이란 겁니다. 기존의 마징카이저 마징가 Z 다 눈이 황색 계통이거든요. 노란색 계통. 근데 스컬은 파란색이니까 기존 마징가 시리즈 팬들이 야 쟤는 뭐가 왜 저래? 라는 생각을 갖게 했었던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그 외에는 붉은 색깔의 장식이라던가 이제 파일더의 디자인이라던가 스컬 특유의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솔직히 뒤통수를 보면은 그냥 마징카이저 그 자체입니다. 뒤통수 디자인이나 이런 전체적인 실루엣 이런 거. 근데 이번 CCS 마징카이저 스컬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스컬 파일더가 생각보다 고정성이 그리 좋진 않더라고요. 혹시 나만 그래? 했더니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가슴의 브레스 트리거도 그렇지만은 혹시 좀 격하게 포즈를 취하고 싶다 또는 이제 포즈를 좀 크게 바꾸고 싶다 하실 때는 파일더도 좀 빼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몸통 이제 마징가 하면 떠오르는 부분이 이제 흉부의 붉은 색깔 방열판인데 마징카이저 스컬은 이게 방열판이 아니었다라는 게 이제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는 그런 포인트 중 하나였죠. 사실 로봇을 좋아하고 로봇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스컬을 보고서 마징카이저 스컬 보고서 충격 안 받은 사람이 더 드물 거거든요 아마? 아니 마징카이저래 심지어. 근데 얘 이걸 총을 쏴. 뭐라? 신기한 부분 중 하나였어요. 아주 재밌는 부분 중 하나였고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다. 아무튼 이제 가슴 정중앙에 이제 해골까지 부착이 되고 나니까 아주 인상이 좀 분위기가 조금 더 우리들이 지옥이다 라고 바로 외쳐버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바뀌기도 했네요. 일단은 여기서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잠시 트리거를 내려놓고요. 끼워놨던 조인트 그대로 이렇게 빼보면 어라 가슴이 빠지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LED 유닛입니다. 밑에 있는 절연 시트를 떼어내고 나면은 위에 스위치가 있는데 지금 안 눌러도 됩니다. 이렇게 다시 밀어 넣어줍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LR754번 2개 사용을 합니다. 턱 바로 아래에 있는 요 회색깔 외장, 흉부 가장 안쪽에 있는 외장 있죠. 이게 스위치입니다. 이걸 누르면 스위치 온! 짜잔! 눈에 불이 들어옵니다. 기본 장착되어 있는 LED 유닛은 흉부에 LED가 나오진 않습니다. 역시나 온, 오프만 있는 형태고요. 이런 식으로 한 번 누르면 온, 한 번 누르면 오프! 그리고 트리거를 떼어낸 김에 안쪽 가슴도 봅시다. 야, 이게 원래 황금 색깔 디테일이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막 마그마 흐르듯이 갈라져가지고 안쪽은 또 주황색 도색이 되어 있으니까 요런 거 굉장히 멋있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좀 공격적인 디자인 그런 느낌이고요. 가만 보니까 이렇게 어깨 라인으로 약간 날개같이 이렇게 슬쩍 은색깔의 디테일이 하나 지나가네요. 또 복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외장들이 막 갈라져 있는 이런 형태. 안쪽에는 이제 프레임이 슬쩍 보이네요. 가운데 시꺼멓게. 그리고 그렇게 등으로 가보면 등 쪽도 외장에 이렇게 금이 가서 내부 프레임이 살짝 보이는 요런 디테일이 눈에 띄더라고요. 마치 눈처럼 보이지도 않나요? 이렇게? 또 여기가 약간 콧등 라인이고 눈이고 막 그런 느낌이 살짝 들더라고요. 그리고 등의 조인트 기믹은 이제 그레이트 때랑 같습니다. 위에 커버 열고 밑으로 커버 내리고 안쪽에 이제 조인트 끼워주는 그런 방식이죠. 슬라이드 방식. 그리고 등의 척추 라인 진짜 이쁘네요. 야, 이게 메탈릭 실버로 도색이 되어 있네요. 이게 척추 라인. 요허. 그리고 어깨. 아주 거대한 칼날이 달려있는 것 같은 그런 어깨입니다. 외장 자체도 보면은 안쪽에 갈라져가지고 막 마그마가 흐르고 있는 것 같은 붉은색의 컬러가 도색이 되어 있고요. 어깨 외장 자체에도 묘하게 이제 투톤으로 메탈릭 컬러가 도색이 되어 있더라고요. 완전히 다 같은 색은 아니었다라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어깨 외장 안쪽으로도 이렇게 보면은 금색깔의 포인트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팔뚝 외장 같은 경우는 이 팔 상박 쪽 가만 보면 이거 좌우 파츠 구분이 존재하거든요. 일단 바깥쪽과 안쪽이 다르죠. 이거에 따라서 이제 팔꿈치의 방향도 다르다 보니까 이 외장 디테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팔 부분 토네이도 크래셔 펀치를 날리는 팔이기도 하죠. 기본적으로 팔에 있는 붉은 색깔의 날개 파츠가 굉장히 인상적인 포인트입니다.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원래 설정상 이 붉은 색깔 칼날 같은 이 날개는 이 브레스 트리거의 탄창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팔에서 튕겨나오듯 촥 사출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골반 쪽도 한번 보면은 이 고관절 앞에 작은 외장이 또 한번 감싸고 있기도 합니다. 관절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형태는 아니에요. 허벅지 같은 경우도 안쪽과 바깥쪽에 파츠 차이가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색깔도 약간 투톤으로 도색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마징카이저 스타일이면서도 스컬에 맞춘 디테일들, 이런 앵클 가드 부분에 금색 포인트인데 약간 이빨 같은 그런 디테일이 있다거나 요런 게 좀 이제 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종아리 바깥쪽도 보면은 외장 사이사이에 보이는 이런 프레임 디테일 같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갈라져 있는 패널 라인들, 이런 게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발 같은 경우도 딱 카이저스럽죠. 안쪽에 관절 살짝 드러난 부분들, 요런 거 또 관절 디테일 보는 재미도 있겠고요. 발바닥 같은 경우도 심플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발바닥도 합금이에요. 자, 그럼 가동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목은 기본적으로 볼 조인트로 되어 있고요. 돌아가는데 큰 문제는 없고,
대신에 숙이는 거 엄청 숙여지고 드는 거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징카이저 디자인 특징 때문인데 이 뒤쪽에 이런 외장이 길게 뒤로 뻗어 있어서 그렇고요. 목을 뭐 까딱까딱 하는 거 편하게 해줄 수 있고, 어깨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몸통 쪽으로 관절이 이렇게 앞뒤 가동하는 관절이 들어가 있고요. 보기보다 편하게 움직여줄 수 있고, 상하 가동도 있는데 이게 조금 빡빡해요. 상하 가동 이렇게 크게 움직여주는 게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어깨 외장 자체도 아까 볼 조인트 연결했고 거기다가 축관절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밀착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들어 올려서 바깥쪽으로 빼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각도를 틀어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살짝씩. 그러면서도 어깨의 디테일 파츠 이렇게 가동도 가능하고요. 이 상태로 팔을 옆으로 쭉 들어보면은 90도 이상으로 팔을 옆으로 들 수도 있습니다. 팔 상박 당연히 회전 들어가 있지만 하박도 회전이 있어요. 로켓 펀치 때문이라도 이 부분이 축관절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살짝 힘 더 주면 이렇게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팔꿈치는 이중관절로 아주 큼지막하게 가동을 시켜줄 수 있고요. 손목 같은 경우도 볼 조인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대신에 이게 손목 조심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손을 교체하고 싶다 할 때 그냥 뽑으면 우린 분명 끼워 넣을 때 축관절을 끼워 넣었는데 왜 이렇게 안 빠져?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도 잘 안 빠져요. 그래도 어떻게 요령껏 빼보면 이게 축대로 빠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축이 안 빠지고 이 볼 조인트 있죠? 이거 볼 조인트 째로 빠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때는 이 상태에서 이제 관절 빼주고 다시 끼워주면 됩니다. 다음은 허리. 기본적으로 축관절로 크게 돌아가는 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흉부에서 이중으로 흉부랑 옆구리랑 해서 허리를 크게 숙이는 게 가능하죠. 움직일 때 보면은 척추 디테일이 이렇게 숨겨져 있던 게 움직이면서 슬쩍 드러나가지고 이렇게 내부 프레임이 보이는 기믹이 있고요. 그레이트 때도 그랬지만은 생각보다 많이 숙여지는 편이라서 포즈 잡을 때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이거는 아마 개체차가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이렇게 골반 쪽 한 이쯤인가? 여기에 허리를 좌우로 스윙시킬 수 있는 관절이 심어져 있는데 이게 너무 뻑뻑해서 안 움직여요. 저 지금 그레이트 때는 여기 스윙 시켰었거든요. 근데 완전 뻑뻑하더라. 그래서 요거는 개체차가 있을 수는 있는데 혹시 너무 뻑뻑하다고 느껴지시면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축이 합금으로 되어 있긴 해요. 이거 뽑을 수가 있어서 살짝 돌려서 이런 식으로 축이 합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앞에 나사 있는데 이거 풀어주면 좀 괜찮은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 풀어봤습니다. 살짝 풀어봤는데 완전 뻑뻑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리고 고관절 기본적으로 사이드 스커트가 이렇게 들리는 기믹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리 앞으로 들어주면은 90도 이상으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게 가능하고요. 옆으로 드는 부분도 편안하게 옆으로 들어줄 수 있죠. 물론 허벅지 회전 당연히 존재하고요. 무릎은 이중관절로 이렇게 무릎 연동 기믹 살짝 있으면서 아주 크게 가동을 해줍니다. 이 부분 많이 움직이면서도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여기였죠. 종아리. 자, 우와, 진짜 다시 봐도 좋다 이런 거. 와. 그리고 발목. 기본적으로 전체 축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요 다리 쪽 외장도 전개시킬 수 있어요. 발목의 회전 축관절로 편하게 해줄 수 있고요. 발목을 뒤로 뻗는 부분도 이렇게 뻗어줄 수 있고, 굽힐 때는 발의 앞꿈치가 이렇게 가동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부려줄 수 있고, 그리고 이게 CCS 많이 안 만져보신 분들 같은 경우 헷갈릴 수 있어요. 발목을 안으로 꺾는 겁니다. 잘만 조작해주면 꽤나 많이 움직이는 발목이거든요. 근데 조작 포인트가 발목이 이 뒤에 사선으로 꽂혀 있어요. 옆으로 꺾어주는 축관절이. 그래서 움직일 때 보면은 이렇게 지금 제 손가락을 기준으로 회전을 합니다. 움직이는 거 한번 보면은 요렇게 보이죠 지금? 안쪽으로 꺾을 때 다시 이런 식으로 이 뒤에가 돌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발목을 꺾기만 하면 이렇게 발목이 뒤틀리듯 돌아가요. 그래서 발목을 여기서 바깥쪽으로 돌려줘야 이쁘게 발목이 완성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기 아무런 문제 없이 허리 특별히 굽히지 않아도 편안하게 이렇게 무릎 꿇기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액션 포즈 한번 봐야겠는데 총 3가지 모습을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맨몸 액션 한번 보고, 망토 두르고 한번 보고, 윙크로스 하고 한 번 더 보고, 그러면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이 상태에서 아참도 수납부터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등으로 가서 위쪽 커버 열고 아래쪽 커버 슬라이드 해준 다음에 아참도용 조인트를 안으로 넣고 밑으로 슬라이드 해줍니다. 짠, 이렇게 하면은 고정이 됐고요. 여기다가 아참도 결합.
일단 이렇게 꼈을 때 조인트를 수평 상태로 놨을 때는 아참도가 살짝 바닥에 끌리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인트의 위치를 조금 바꿔서 높이를 높여주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손잡이랑 이런 것도 좀 위에서 더 보이기도 하고 더 박력 있어 보이는 느낌도 있죠, 덕분에. 먼저 아참도를 꺼내기 직전에 발도 포즈. 요것도 박력 있습니다. 이게 마징카이저 스컬의 이 희한한 매력인 것 같아요. 처음 볼 때는 저게 맞인가? 하면서 봤는데 볼수록 약간 매력 있다? 점점 스며드는 그 매력, 그게 참 이게 매력 포인트네요, 얘는. 하지만 꺼내든 건 아참도 이전의 사복검. 요거 늘어나기 전 사복검 같은 경우도 요 가드 부분에 전개 기믹이 있거든요. 요걸 아까 이야기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빼들어 봤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그냥 작은 검으로서, 작은가? 작지만은 않은 것 같지만 아무튼 검으로서 활용하는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는 사복검을 휘두르는 포즈도 한번 취해봤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손목이 잘 버텨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의외로 포즈 취하는데 큰 문제는 없네요. 그리고 아참도 꺼내 들었습니다. 역시 이 정도 대검 들었으면은 바로 이 포즈 곧장 취해봐야겠죠. 사실 이거랑 똑같은 포즈를 마지막에 한 번 더 취해야 되는데 윙크로스 이후에 토르 해머 브레이커라고 쓰거든요. 그게 이 포즈예요. 딱 날개 달고. 그리고 아참도의 손잡이를 길게 빼서 사용하는 약간 창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손잡이랑 무장이 더 길어요. 아참도가 더 깁니다. 어마어마한 길이를 자랑하거든요. 잠깐, 이렇게 되면 이건 대체 몇 센치지? 일단 본체는 아득히 뛰어넘었고요. 이것만 그거 50cm네요. 다음은 브레스 트리거 액션 한번 볼까요? 브레스 트리거를 손에 쥐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먼저 총구 연장을 시켜놓습니다. 전개 짠! 길쭉해졌고요. 일단 탄창을 뺍니다. 탄창을 빼는 게 끼우기가 쉬워요. 그리고 손잡이 가동을 하잖아요. 아래쪽으로 먼저 가동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밀어 넣으면서 모양에 맞게 탁 이렇게 걸어주면 됩니다. 그러고서 이제 손잡이 다시 펴주고 탄창도 다시 껴주고 하면은 완성이죠. 그렇게 브레스 트리거 액션! 역시 쌍권총 액션입니다. 특히 이렇게 상체만 딱 놓고 봤을 때 요 눈까지 불 딱 들어오고 좋죠. 그러면서도 중간에 난사 액션이 나오는데 이걸 보면서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너무 신선한 거 아닌가? 너무 낯선인 거 아닌가? 이게 맞은가? 하면서 봤는데 이게 지금 보면 또 꽤 멋지지 않나요? 이건 이거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뿐 아니라 진짜 이 포즈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게 진짜 맞은가라고? 지금도 처음 봤을 때 그 신선한 충격을 잊을 수가 없네요. 근데 이 손목 파츠는 정말 잘 넣어준 것 같긴 해요. 손목을 확 꺾어가지고 아예 이 전용 손목을 아예 넣어준 거는 생각보다 포즈 취하 있는 게 너무 쉽거든요. 지금 이 파츠 덕분에 강렬했던 그 인상을 직접 재현할 수 있다. 그리고 브레스 토마호크 액션도 한번 잡아봤습니다. 역시 이쪽도 도끼, 그것도 기다란 손잡이를 잡을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박력 있는 액션이 나오네요. 자, 그럼 이번엔 망토를 씌워줘 볼까요? 이 망토랑 손목 파츠를 끼울 때에도 조금 이제 교체가 필요합니다. 먼저 손을 빼고 손목 테두리 부분, 이 외장을 교체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빼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 이 손목 외장을 빼줄 거고요. 이 자리에 교체용 손목 파츠, 사슬 손목을 껴줄 건데 손목에 들어가기 위한 조인트들이 있습니다. 여기 맞춰서 이렇게 잘 끼워주고 손을 다시 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교체할 수 있죠. 반대쪽도 마찬가지 작업을 해준 뒤에 이제 머리로 갑니다. 일단 브레스 트리거는 잠시 빼놔야 합니다. 아무래도 걸리적거리다 보니까. 그리고 머리도 빼줄게요. 머리 빼고 이 목 주변에 있던 장식 파츠, 이거 자석 연결이거든요. 이것도 빼줍니다. 이렇게 하고 미리 만들어둔 망토를 씌워주는 거죠. 씌우면서 원래 이제 목 장식 있던 자리에 다시 가서 장착. 아무래도 어깨 외장이 막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간섭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어깨 내려주면서 해줄게요. 이렇게 한 다음 머리도 다시 껴주고, 생각보다 머리가 깊숙하게 들어가는 편이니까 요거 참고하시고요. 가슴에 브레스 트리거도 다시 장착. 자, 완성! 망토를 두른 마징카이저 스컬입니다.
첫 등장할 때 이렇게 등장을 해요. 약간 베일에 쌓여있는 로봇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검은 실루엣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에다가 아참도 싹 이렇게 둘러주고 뒷모습 보더라도 망토가 이렇게 막 휘날리고 있는 것 같은. 근데 말이 망토지 솔직히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누더기 막 두른 것 같은 느낌이긴 하거든요. 사실상 적당히 이렇게 천 뒤집어 쓴 것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막 사슬도 있으니까 원래 애니메이션은 사슬이 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는. 근데 요런 포인트가 오히려 좀 더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게 아닐까. 지금 아참도 손잡이에도 사슬 달아놨거든요. 상당히 멋있죠. 그렇게 등장해서는 아참도로 그냥 다 썰어버리면서 그냥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는 게 특징이기도 했죠. 그리고 망토를 둘렀을 때의 대표 포즈 중 하나가 이거죠. 아참도를 어깨에 짊어진 상태. 이게 또 한몫하죠. 자, 망토 두른 모습도 봤으니 이제는 윙 크로스 해보도록 합시다. 이 거대한 날개 이제 장착을 해볼 텐데 방식은 아까 아참도 수납이랑 똑같습니다. 그대로 슬라이드로 다시 장착을 해주면 되고요. 똑같은 위치. 그리고 여기서 머리도 교체해줍니다. 눈에 상처 입은 머리로 교체! 파일더! 오! 야, 이거 눈, 눈 대박이다. 와, 겁나 멋있네. 붉은색의 이 눈빛. 이 멋이죠. 이제 카이저 스컬 하면 또 떠오르는 이미지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윙그렉에서 날개 뺏어다가 합체! 윙크로스! 완성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다른 마징가들에 있는 스크랜더를 장착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니메이션 상에서는 추진력은 따로 나오지 않는, 아까 디테일 볼 때 분명 백팩에 스러스터가 있었잖아요. 근데 애니메이션 속에는 스러스터가 안 나와요. 그냥 날개를 펄럭이면 날아갑니다. 그냥 뭐지 대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냥 처음 볼 땐 그냥 신경 안 쓰고 보면 몰라요. 아무튼 이렇게 스크랜더까지 장착을 하고 나면은 기능이 좀 업데이트가 되면서 더 강한 무장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날개도 완전히 전개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브레스 트리거 포즈를 취했는데 이때 브레스 트리거의 펄스빔 모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포즈를 취해봤어요. 펄스빔 모드 충전 완료! 어딜 꿰뚫리고 싶나? 다시 생각해도 이게 맛인가? 그렇게 윙크로스한 상태로 스탠드에도 올려봤습니다. 날개 완전히 쫙 펼쳐봤어요. 와, 박력이 장난 아닙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예전에 그레이트 마징 카이저 할 때도 부스터 딱 등에 달자마자 우와 소리를 했는데 더해요. 날개가 옆으로 훨씬 넓어지면서 박력이 우와. 근데 그만큼 공간 파괴도 우와. 그리고 입에서 발사하는 로스트 스트림! 마징가 계열이 사용을 하는 입에서 발사하는 허리케인 내지 토네이도 같은 그런 기술입니다. 근데 작중 연출로는 약간 뭔가 이렇게 이 기술끼리 부딪힐 때 약간 빔 터지듯이 약간 그런 연출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도르 해머 브레이커! 뿔이나 아참도에 번개를 내려받아서 그걸 그대로 발사해버리는 그런 기술이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은 최종기이기도 하니까 꼬리 한번 달아봅시다. 요거 한번 봐야죠. 이렇게 보니까 뒷모습도 멋있네. 와우. 아무튼 꼬리도 한번 늘려서 윙글 얼굴 한번 살짝 보여주고 밑에 커버 열고 조인트 꺼내서 와우. 야, 이건 멋진 오레인지인데요. 이건 진짜 꽤 괜찮은데요? 취향이야 갈릴 수 있겠지만 약간 악마의 꼬리 하면은 납득이 되는 그런 느낌 아닌가요, 이건? 아무튼 이제 우리는 인페르노 블래스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가슴 전체적으로 그냥 싹 빼줍니다. 유닛 자체를 교체하니까 그대로 교체! 오, 잠깐 박력이 이것만 봐도 와우. 자, 그러면은 이펙트를 장착한 상태에서도 뒤에 있는 버튼 누를 수 있거든요. 새끼손가락 같은 걸로 쫙쫙 인페르노 블래스터! 와우! 이야, 와, 장난 아닌데요? 와, 슬쩍 틀어서 이게 LED 켜면은 눈에도 불이 들어오니까 지금 이쪽은 붉은 색깔 눈, 이쪽은 노란 색깔 눈이잖아요. 양옆에서 보는 분위기가 또 다르네요. 야, 이게 와, 진짜 멋있긴 하다. 이펙트가 장난이 아니다. 와, 진짜 이게 또 애니메이션의 대미를 장식했던 기술이기도 한데 이 이펙트는 와. 전신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날개도 한껏 치켜들어 봤어요. 완전히 잘 어울리네요.
마지막은 이제 방금까지 했던 모든 파츠를 한꺼번에 달아봤습니다. 꼬리도 달았고 윙 크로스 했고 망토 덮었고, 대신에 망토는 이 스카프 부분이 이제 백팩이랑 간섭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밀착은 안 되더라고요. 무튼 이렇게 한번 오늘 마무리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CCS 토이즈의 마징 카이저 스컬 리뷰를 해봤습니다. 여러모로 충격적이긴 합니다. 어마어마한 볼륨감, 대볼륨. 진짜 이렇게 하니까 잠깐만, 그러면은 아참도의 날개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동안의 CCS 토이즈의 박스들보다 크잖아요. 점점 박스가 커지는 느낌인데 왜 그런지 이해가 가기도 하고요. 큰 파츠가 되게 많이 들었어요. 기존의 CCS 토이즈의 다른 상품들보다도 큰 파츠가 많이 들었어요. 대신에 그만큼 핸들링이 어려워졌습니다. 해야 될 게 많아졌고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아졌어요. 파츠가 많은 만큼 그렇게 되는 거죠. 대신에 소체의 관절은 상당히 좋다, 튼튼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아쉬운 점들이 있죠. 가장 크게 와닿는 게 일단 파일더 고정성 크게 신경 안 쓰여요. 왜? 내가 뒤집을 건 아니니까. 뒤집는 이상 빠지지 않아요, 저거는. 대신에 가슴, 브레스 트리거의 고정성은 이거는 좀 걱정되긴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게 만지다 보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 중 하나가 브레스 트리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는 중간중간에 아마 브레스 트리거 상세하게 촬영하는 부분에서 이제 브레스 트리거가 없는 상태로 찍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화면에 좀 나가긴 할 것 같은데,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차라리 만지거나 조작을 할 때는 가슴에서 파츠를 일단 떼놓고 내려놓고 하는 게 훨씬 편할 겁니다. 그거 말고는 허리가 좌우로 스윙하는 부분이 너무 딱딱했다? 이게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딱딱하니까 일부러 고정을 했나? 라는 생각이 약간 들기도 하고요. 일단 그 정도. 나머지는 만족스럽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자면은 가급적이면 스탠드 위에 올려서 전시하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부피가 커가지고 가만히 서 있다 보면은 예를 들어 조금의 흔들림이 있다거나 그랬을 때 조금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스탠드에 올려서 전시하시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 그만큼 달고 있고 쥐고 있고 걸친 게 많다 보니까 안전하게 전시하는 게 나은 거잖아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제루였어요. 여러분 안녕. 범씨.